교수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우분들에게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그러니까 어떤 과목일까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사회복지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개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집단 그리고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또 포괄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와 법과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화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네. 아주 깊은 네. 그런 관련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 교수님 보셨을 텐데 네. 이 영화에 대한 소감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는 이미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제가 영화와 복지라고 하는 그런 특강을 통해서 네. 함께 학생들과 봤던 영화입니다.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한 복지라고 하는 것에서 한 몇백 년 앞선 그런 나라인데요. 네. 그렇게 선진화된 그런 복지 국가에서조차도 그 제도와 그리고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게 빠져지면 얼마나 불행하고 또 얼마나 잔혹한 그런 형태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화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교수님이 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영화를 우리가 볼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술, 뭐 그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장면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요. 음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영화 음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모든 영화 속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의 포인트를 복지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두 가지 장면을 꼽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해서 주인공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 기관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뭐 기다리라고 앤서니 머신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에 이제 본인은 뭐 모차르트 음악도 듣고 뭐 개똥도 치우고 목공일 남았던 것도 맞아하고 택배까지 받았는데 네, 네. 결국은 그때까지도 통화가 되지 않고 계속 대기 중에 네. 얘기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통화가 돼서 헬로우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당신은 질병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네,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우리가 복지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신청했는데 그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결국 서비스 받지 못하는 경우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너무나 오는 과정이 힘들어서 이제 겨우 왔는데 KT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왔는데 몇 분 늦었다고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때 그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못 참아주느냐고. 네. 큰 소리를 막 치면서 이제 본인이 그런 복지 서비스에 잘못된 그런 관료화된 그리고 제도 속에서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저는 사실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 복지뿐만 아니라 좀 야박하게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좀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끊어버리면서 조금 네.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반성하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그래서 복지 서비스에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잘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제대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마음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부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그 영화의 현실, 네. 그리고 영국의 복지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 네. 이런 그 뭔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텐데. 네, 사실 영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베버리지 이후에 네. 이제 그 뭐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알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네. 복지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국가 중심의 어떤 복지가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복지 개혁을 여러 번에 거치면서 이제 변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부담, 그러니까 고부담, 고복지 서비스를 받지만 우리나라 아직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 않아서 저부담, 저복지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부담, 중복지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그렇게 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네. 또 이렇게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료화된 그리고 공무원 중심의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에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좀 고품질의 서비스들이 함께 제공돼야만 좀 더 편안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뭔가 인간의 정의라던가 인간의 어떤 그 이해와 진정한 어떤 그 소통이 없는 시스템만 남아 있는 복지제도는 참 어느 나라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명제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손길 속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소비자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니까 사회는 더 힘들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교수님, 우리 학우분들에게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네. 꼭 전하고 싶은 네.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영화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장진태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주제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영화 속의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간다면 아주 훌륭한 과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영화들을 보시면은요, 그 안에서 흐르는 그런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소득 재분배라든가 또 내지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 내지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사회적인 제도 모순들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면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 이런 것들이 함께 볼 수 있어서 아마 좋은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장진태 교수님께서 앞서가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교수님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인터뷰를 해주신 사회복지학과의 구혜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